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공장 1월 두 번째 주간 핫이슈 업종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이슈는 우리가 이제 주간 핫이슈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M&A 경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국내 기반으로 카카오가 다양한 사업 부분들, 수익 사업 부분들을 합니다. 카카오 웹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 택시가 모빌리티 사업 부분들로 해서 해외 PEF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 자금으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역시 카카오가 다양한 사업 부분들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플랫폼 자체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부분들을 연관을 시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이든 그 다음에 뭐 유통이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런 기반으로 최근에 그 두나무라는 회사가 라인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진출 관련된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캐릭터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본다고 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카카오 기반 자체만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보다는 라인을 쓰지 않고 카카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그 카카오 물론 우리 국민 부분도 쓰지만 해외 쪽에서는 거의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한계성이 보인다는 거죠. 한계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 부분들 볼 때, 조금 다른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나마, 국내 검색 시장 부분들의 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기본 캐시카우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을 하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금적인 부분이 네이버에 비해서 조금 뭡니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카카오 맵이라든지 카카오 택시도 PEF의 일부 지분 매각 부분들을 하고 그 자금으로 뭔가 또 수익사 부분 진행하는 거고, 여기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GDR 상장 부분들 통해 가지고 1조 정도 지금 자금 마련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위치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그의 보폭 자체가 뭐라 할까요? 상당히 소심하게 하나하나씩 진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이 맞을까요? 캐릭터상으로 우리가 그려본다 하면.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의 이 진출 부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플랫폼을 하나 잡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와닿지는 않죠. 와닿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기수의 부분들로 가면 뭐 5년 내에 다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기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메신저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카카오가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선방 부분들 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특히 제가 오늘 이제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정리를 한 내용 부분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음성 스피커 이 부분은 아마 방송 청취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걸로 봅니다. 제가 이제 그 2017년 하반기에 그 스피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LG U 플러스하고 LG U 플러스하고 광고 부분들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아이들이 뭐 티라노스인가요? 그 공룡이 어느 정도 살아 뭐 이러이러 질문 부분들 하면 스피커가 대답을 해주는 이런 걸로 이제 광고 부분들을 시작을 하면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관심권을 좀 둘 수 있는 그 부분이지만, 해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미국 시장 거의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완판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음성 검색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텍스트 방식이 아니라 음성 검색을 통해 가지고 검색 시장에 완판이 됐어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 검색 부분들이 완판 부분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면서 이게 유통화로 연결되고, 예전에 뭡니까
이런 하나의 플랫폼 부분들을 잡게 되면 나머지 부가적인 사업권들이 너무 많아요. 플랫폼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프리미엄에서 드론으로 배송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이런 유통, 음성 검색 관련된 부분들 시장 잡으면서 신선식품 부분들을 인수를 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은 이미 다 잡았죠. 온라인 부분들은 잡았고, 그 미국이라든 몇몇 나라는 아마존이 다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오프라인, 식품, 여기까지 발을 좀 뻗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백화점이라든 이런 오프라인 기반 자체의 수익성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은 계속 확대가 되는, 그래서 아마존이 시가 총액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도 좀 하고 있고, 반대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아마존이 미국하고 몇몇 국가들을 잡았다 하면 알리바바는 중국을 완벽하게 잡아버렸죠. 중국을 잡았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건 몰랐어요. 저도 이제 그 웹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익스플로러를 점점 줄고 사용 빈도가,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사용 빈도 부분들 본다고 하면 익스플로러는 지금 거의 쓰지 않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거의 많이 쓰는 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크롬 있죠. 구글의 크롬 속도가 좀 빨라요. 더 가볍고,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크롬을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가 웨일이라는 이 크롬하고 익스플로러처럼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웨일을 쓰다 보니까 웨일하고 크롬을 거의 제가 하루 사용용에 90% 정도 쓰고, 익스플로러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구글이나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네이버의 웨일 같은 모바일 이런 플랫폼 부분들 있죠. 이걸 가지고 있어요. 모바일 브라우저, UC 브라우저라고 있나 봅니다. 이 UC 브라우저가 물론 전 세계 측면에서 보면 크롬이 10억 명 이상으로 시장 점유율이 47% 정도이고, UC 브라우저는 16% 불과해요. 미국만 보면 UC 브라우저는 거의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알리바바 모바일 브라우저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여긴 인구가 많잖아요. 카파 자체가 틀려. 중국은 이미 잡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 인구로 본다고 하면 중국 1, 인도네시아 거의 상위권 넘버 3 안에 들어가죠. 여기를 지금 석권을 해버렸어요. 석권을 하면서 모바일 UC 브라우저가 이쪽 시장에서 뭐 애플, 구글, 크롬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거의 뭡니까? 인도 인구의 13%, 인도네시아 2억이, 인도가 13억, 인도네시아가 2억 명인데, 여기 시장에서 구글을 위협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 부분들이 나오냐면,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 시총이 있죠. 시총에서 애플하고 구글을 꺾고 1조 달러에 먼저 입성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물론 네이버가 카카오가 더 잘해주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시장 부분들 보면 치킨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 OCI 관련된 부분들 얘기할 때면 11만원에서 16만원대까지 이런 비교 부분들 좀 했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을 네이버는 이제 해외 쪽에서 상당히 선방 부분들을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좀 잘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 비방이긴 한데, 과거에 보시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종속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죠. 종속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지금 식품 시장까지 지금 진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역시 중국 내에서 텐센트라든지 이 회사하고 뭘로 시작을 했나요? 우리가 과거 부분들을 보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현금 안 들고 다니고, 거의 현금 들고 다니지 않고 모든 걸 다 모바일 결제를 통해 하고,
지난번 우스갯소리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길거리에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걸하시는 분도 앞에 이렇게 모바일로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 부분들을 좀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알리바바가 커왔던 흐름 부분들을 보면 이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 시장 부분들을 텐센트하고 양분, 텐센트 양분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걸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 알리페이의 시장 기업들 부분들 딱 지켜놓고 이 알리페이 결제를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해외로 진출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마원 회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의 이런 결제 모바일 결제 회사 부분들을 인수를 하려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약간 으르렁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그거에서 미국이 커트당했어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시총 부분들을 키웠고 규모를 키웠고 여기에 금융 이런 라인 부분들로 확장 부분 좀 하죠. 유통 이런 부분들로 특히 금융을 접목을 하면서 한 단계 점프 부분들 했다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가장 인구가 많은 이 플랫폼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바일 브라우저 UC 브라우저에서 구글 크롬 점유율을 돌파를 했어요. 이걸 지금 사용을 하다 보면 이걸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가는 유저라든지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도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광고 시장 부분에서 수익 사업 부분들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현금 캐시 부분들이 많죠. 여기에 이제 하나도 최근에 내용 부분들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산업 업황 부분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동종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동종산업만 보는 게 아니라 합종연행 워낙 융합돼 가지고 많은 내용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AI 대국 굴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신으로 본다고 하면 2G 정도? 제가 객관적으로 뭐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여기는 AI가 중요하고 클라우드가 중요하고 그다음 빅데이터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왜?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근반 자체가 인프라가 5G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많은 데이터 부분들이 했을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에 예전에 만약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옥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구매를 서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 100% 정도에서 한 몇 시간 뒤에 제가 돌아다니는 그 브라우저의 광고창에 그 관련 상품들이 떠요. 추적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AI 대국 굴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쇼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 산업 부분들의 이게 기반이에요. 그래서 AI 대국 굴기의 이 세계 1위 부분들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알리바바가 그룹의 역량 부분들을 집결해 가지고 AI를 본격화하는 ET 브레인이라는 상품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게 ET 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항공, 금융, 모든 영역 부분의 모두를 공개를 하면서 이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 뭐 도시관리, 산업 최적화, 의료지원, 환경관리, 항공제어 이거 ET 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정식 출시 부분들을 했어요. 이게 또 뭐가 되나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부분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금 이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저우의 ETCT 브레인 구축 부분들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보드예요. 한 120개 신호등을 관리를 제어를 하면서 통행시간이 10% 정도 감소를 했고 교통 처리 속도도 90%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ET 항공 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50초 내에 쇼우드 공항에 1700개 항공기 주차위치 안배 부분들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나오는 서비스가 인천공항에 주차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초기 모델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 부분들의 시장 부분들을 딱 잡고 있으면서 여기에 모바일 아까 브라우저 그 다음에 여기 AI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나요? 지금 아마존이 식품사업 부분들을 인수를 하는 것처럼 알리바바도 유통 채널 부분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직구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직구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광군제인가요? 우리가 이제 11월 때, 12월 때 되면 연말 쇼핑 부분들 할 때, 예를 들자면, 국내 같은 경우는 뭐 11번가라든지 옥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 사이트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죠. 그 뭡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예를 들자면 이거죠. 뭐, 물론 11번가의 쿠팡이나 이런 부분도 좋긴 합니다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알리바바나 이런 부분들은 신세계 이마트나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지방에 있는 큰 슈퍼마켓 이 정도의 격차 부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통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많아요. 지난번에 그 K 해커톤 얘기를 하면서 규제 완화 부분들 해서 네거티브로 일단 다 풀어줘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이 있더라도 일단 뭐 창업해봐. 다 이런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BAT라 바이두라든지 그 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이 중국 기반 부분을 점프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기득권 부분을 확 잡아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관련된 부분도 이게 너무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신세계 이마트도 보면 신세계 이마트 뭐 온라인 부분들 강화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해외에 비하면 나중에 이렇게 규모 부분이 커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알리바바나 알리페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됐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유통 채널 부분도 종속될 수가 있어요. 종속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판기 있죠. 무인화는 당연히 하는 거고 무인화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있죠. 자동차를 자판기식으로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생겼어요. 뭐 벤츠, 이런 회사들, BMW의 제휴 부분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알리페이 부분도,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장에 가가지고 나는 뭐 BMW 몇 번, 우리가 자판기에서 물건 고를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딱 누르면 여기에 이 회사는 최대 5대 정도까지 해서 시승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결제는 당연히 모바일 부분 다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지금 오프라인 시장 부분들을 하면서 뭐 여기에 이제 뭐 증강현실이나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신유통 체험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죠. 2G, 3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중국의 유통 채널 부분을 잡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외 쪽으로 지금 다 진출을 하죠. 해외 쪽으로 진출해요.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간을 두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들이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산업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아직 기회는 있어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30일 날 4차 산업혁명회에서 뭡니까? 향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큰 그림 부분들을 빨리 그리면서 특히 뭡니까? 인프라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쪽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무선 쪽에 지금 미국도 5G 관련된 부분들 선도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한 3년 내에 5G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빨리 따라잡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이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 자체가 뭐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AI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아까 통신으로 빠진다고 하면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경우 LTE 속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G도 안 돼요. 기반 자체도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 치더라도 여기도 보면 플랫폼 사업부들이 한번 시장 뺏기게 되면 우리가 모바일 크라우저 부분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예전에 넷스케이프인가요? 초창기에는 넷스케이프도 있었어요. 야후도 마찬가지고 그런 치킨 게임 부분도 진행했을 때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죠.
그리고 나머지 승자 독식으로 거기서 이기는 시장 점유자가 모든 시장 부분들을 다 우위권 부분들을 잡아가는. 근데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한정됐던 그런 사업권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글로벌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방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LTE인데 체감으로는 5G 정도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2G, 3G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거기에서 이 플랫폼을 잡아가는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웬, 알리바바의 어떤 시장 확대 부분들 다행스럽게 우리 네이버도 보면 웨일이라든지 클로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선방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그런 케이스 부분도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 시장에 진출 부분들 하겠다.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라인 시장이 일본에서 메신저 부분들, 시장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부분들, 부가적인 사업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업체 쪽에서는 네이버 쪽이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를 보고 흐름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성이 차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총정리 부분 일부 통해 가지고는 아마존, 지난번에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렸던 이 중요성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알리바바가 기존의 모바일 유통, 중국의 유통 부분들의 중심권을 잡고 여기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브라우저,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크롬을 앞설 줄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걸 앞서면서 시총,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을 넘어서는 1조 이 시총 자체가 먼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로 통해서 다양한 사업군들의 움직임 자체도 체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알리바바가 아마존을 앞서고 있다. 시총으로. 그 다음에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인도네시아의 장악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 분발하자. 카카오 분발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부분들이 더 빠르게 진척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월 두 번째 주간 하드시주 업종 총정리 1부 이슈면의 주식노수공장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클릭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